어머니, 저런 촌스러운 옷차림은 좀 하객들 보시기에 어떨까요? 순애는 50년 된 한복을 입고 손자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구석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뒤에 서 계세요.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촌스럽게 하고 오셨을까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우리 현우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80세를 넘긴 김순애는 작은 한옥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에도 불구하고 순애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늙어서 게으르면 안 되죠.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순애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왔고, 이웃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몰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자랑하지도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또 누구 도우러 가세요? 동네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산책하는 거야. 순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산책이 아니라 마을 뒤편에 사는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매일 있는 일이었지만 순애는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했습니다. 점심 무렵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우가 드디어 결혼한다고 해요. 현우는 순애의 손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현우가? 순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서 해요. 그럼 나도 가야지. 내 손자 결혼식인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서울까지 오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슨 소리야. 손자 결혼식에 할머니가 안 가면 누가 가니? 그럼 예식장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손자가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곱게 개어둔 한복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입었던 분홍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였습니다. 50년도 넘은 옷이지만 순애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아직도 깨끗했습니다. 이 옷을 다시 입게 되다니. 순애는 한복을 가슴에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내 손자 장가간다니. 이 몸이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순애는 한복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며 어디 손상된 곳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손자 결혼식에는 이 옷이 제일 좋겠어. 순애는 한복을 다시 정리해두고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축의금도 준비해야 하고 서울까지 가는 교통편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애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좋은 일 생기셨다면서요? 손자분이 결혼하신다고? 그럼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해요.
이장은 순애를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데 손자분이 출세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하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고마워요. 다들 잘 커줘서 감사하죠. 할머니께서 우리 마을에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복 받으실 일이에요. 순애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까지 손자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름 휴가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저 개구리 잡고 싶어요. 우리 현우, 개구리는 잡으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하자. 왜요? 개구리도 엄마 아빠가 있거든. 잡아가면 가족들이 슬퍼해. 그때의 현우는 할머니의 말을 곧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자야. 이제 장가가니 더 성숙해지겠지. 순애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결혼식 준비로 바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고요한 밤이 찾아왔고 순애의 집에서만 작은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지며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서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해 입었으니까 괜찮겠지. 순애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서 시외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한복 치마를 매만지며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예식장에 도착하니 순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높은 건물과 화려한 장식,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예식장이구나. 순애는 예식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세련된 양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손자 결혼식인데 뭐가 무서워. 용기를 내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 은정이 신부 대기실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순애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응, 은정아. 우리 현우 결혼 축하해. 은정은 순애의 한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런 옷차림은 좀. 하객들 보시기에 어떨까요? 뭐가 이상해? 결혼식엔 한복이 제일 좋잖아. 요즘은 그런 전통 한복을 입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눈에 띄시지 않을까요? 순애는 은정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이야. 그때 신랑 측 사돈이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순애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분이 신랑 할머니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순애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은 대답 대신 은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복장으로 부탁드릴 걸 그랬네요. 순애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신랑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현우야, 우리 멋진 신랑 봐라. 현우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자리가 좀 복잡해서 조용한 곳에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자리,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되지 뭐.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자리는 주요 내빈들 자리이고 뒷자리가 더 편하실 거예요. 순애는 뒷자리라는 말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주요 내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뒤에 앉을게. 예식장 안내원이 순애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자리였습니다. 앞쪽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큰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어서 신랑 신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는 나이 비슷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깔끔한 양복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 쪽 친척이세요? 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신랑 할머니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신부 고모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할머니는 서울에서 살면서 손자 손녀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사세요? 경남 산골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손자분과 자주 못 보시겠네요. 그렇죠. 요즘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순애는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시에 살면서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자신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할머니 보셨어요? 한복 입고 오신 분 말이에요?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요즘 누가 그런 옛날 한복을 입어요. 순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손자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내 손주의 날이야. 내가 참고 웃자. 손자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예식이 시작되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겨우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순애는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현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예식이 시작되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치며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지만 꽃바구니에 가려져 신부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현우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순애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손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자신은 구석에서 겨우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들 사이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할머니래요. 한복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네요. 왜 저렇게 촌스럽게 하고 오셨을까요? 시골에서 사시나 봐요. 순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모두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은 현우의 날이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괜찮아. 예식 중간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을 소개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신부 아버님의 대학 은사이신 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님의 회사 사장님이신 박 사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랑 할머니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인가 보구나.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만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가족분들 먼저 나와주세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순애도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은정이 조용히 순애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먼저 핵가족끼리 찍고요. 그 다음에 찍어요. 핵가족? 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들만요. 순애는 자신이 핵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앞줄에는 신랑 신부가 서고 뒷줄에는 양가 부모들이 섰습니다. 순애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찍으면 안 되나?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작가가 은정을 바라봤고 은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나중에 따로 찍어드릴게요. 순애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소외된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뒤에 서 계세요. 구석에서라도 같이 나오게요. 현우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라. 순애는 뒤로 물러나서 사진 촬영을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현우마저 순애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존재가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우리 현우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피로연에 참석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 피로 연장으로 가세요. 현우가 의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즐겁게 해라. 나는 집에 가야겠어.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계세요. 하지만 현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결국 피로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도 순애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대화에 끼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경남 산골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혼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오지 말 걸 그랬나. 주변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애가 앉은 테이블만은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야. 내가 조금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순애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순애는 여전히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순애만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순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신랑 할머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시골에 사세요? 순애는 그 말투에서 무시하는 기색을 느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경남 산골에서 살고 있어요. 아휴, 불편하시겠네요. 요즘은 다들 도시로 나와서 사는데 아직도 그런 오지에서 불편하지 않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습니다. 그 여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손자분이 이렇게 출세하셨으니 이제 서울로 모셔다 드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적응하기는 힘드시겠지만요.
순애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이 좋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렇긴 하겠지만 손잡은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손자의 체면을 깎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성이 돌아간 후 순애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신부와 함께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순애가 앉은 테이블에 왔을 때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음식 맛있게 드세요. 응, 현우야. 신부가 정말 예쁘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하지만 현우는 할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듯 어색하게 웃으며 빨리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순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손자가 자신을 창피해한다니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가족 사진을 다시 찍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확대 가족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이번엔 같이 찍으셔야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기대감을 갖고 사진 촬영 장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진을 찍을 때가 되자 또다시 뒷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그냥 뒤에 서 계세요. 사진에 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은정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네. 사진작가가 구도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 더 뒤로 서주세요. 앞사람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순애는 점점 뒤로 밀려나며 거의 사진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됐나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지만 순애는 사진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순애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순애는 조용히 현우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해. 벌써요? 조금 더 계시다 가세요. 하지만 현우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버스 시간도 있고. 너희는 신혼여행 준비도 해야 하잖아.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순애는 신부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순애는 예식장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가장 중요한 날에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왔구나. 현우에게는 내가 부끄러운 할머니였어. 택시가 와서 순애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밤 경치가 자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뒤떨어진 시골 할머니구나. 손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순애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 잘한 일인지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손자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순애는 다시는 손자들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겠구나. 시골집에 돌아온 순애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이웃을 돕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순애 할머니,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긴 듯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순애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어떠셨어요? 손자분이 정말 멋있게 장가갔다면서요? 네, 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좋은 일 있었는데 더 밝으셔야죠. 순애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장님, 저 같은 촌스러운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울릴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뒤떨어진 시골 할머니예요. 이장은 순애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순애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혼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봤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와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개구리 잡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저 서울 가기 싫어요. 여기서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때의 현우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며칠 후 순애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경로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앞장서서 준비를 도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야, 왜 그렇게 조용해? 손자 결혼식 이야기 좀 해봐. 마을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결혼식이었어요. 그래도 자랑스러웠을 텐데. 우리 마을에서 서울 대기업 다니는 손자가 장가가다니.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곳이 그렇게 부끄러운 곳인가? 순애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도시 사람들 눈에는 그저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하나가 산을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다들 찾고 있어요. 왜? 마을 아래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애는 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고 젊은 남자가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119는 불렀어? 순애가 물었습니다. 네, 불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순애는 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건 가져와. 그리고 깨끗한 물도. 순애의 침착한 지시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애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다친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마을 사람들이 순애를 둘러쌌습니다. 역시 순애 할머니예요. 이런 일에는 최고시네요. 할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순애는 잠시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인정받지만 손자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또 부담스러워할 텐데. 순애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아니, 내가 괜히 살고 있나 보다. 그때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독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와도 이 마음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가 물었습니다. 뭘 읽고 싶니? 할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 해주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매달 보내던 장학금을 입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도 장학금 보내시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써야죠. 순애는 지난 30년간 매달 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면서도 꾸준히 계속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간 아이들이 벌써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애들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에요. 우체국을 나오며 순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은 고마워하는데 정작 친손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순애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박 기자라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싶어서 왔어요. 저에 대해서요? 왜요? 박 기자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난 30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해온 일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 병원 건립에도 큰 도움을 주셨고 독거노인 돌봄 봉사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그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박 기자는 순애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순애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기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가족들도 할머니 일을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그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인터뷰가 끝난 후 박 기자는 순애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순애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직접 보면서 점점 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시다니.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손자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박 기자가 쓴 기사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30년간 300명을 대학에 보낸 천사 할머니였습니다. 기사에는 순회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순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혼자서 다 하고 계셨어요?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순애에 대해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현우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신문 기사 보셨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가 기사를 봤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기사? 할머니에 대한 기사요. 누군가 우리 회사에 기사를 보내줬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거.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고 갔어. 할머니,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뇨.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도우셨다는데.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알게 되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순애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장학증서 전달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이 후원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지.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순애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들은 인정해주는데 정작 가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전달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애 할머니이신가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김철수라고 합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다니요. 저희가 지역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30년간 조용히 봉사해 오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촬영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며칠 후 방송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순애의 일상을 따라가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평소처럼 지내시면 돼요. PD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순애가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마을 일을 도우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마을의 어머니 같으시네요. PD가 감탄했습니다. 촬영 중에 PD는 순애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도 할머니를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손자분도 계시다면서요? 손자가 있긴 한데 저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PD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훌륭한 할머니를 두고
제가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 순간 카메라가 순애의 서글픈 표정을 담았습니다. PD는 뭔가 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는 순애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자분 결혼식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 싶어서. PD는 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날 밤 PD는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김철수 PD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손자분으로서 인터뷰 부탁드리고 싶어요.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니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가요? PD는 순애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많이 슬퍼하세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네요. 혹시 방송에 나와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며칠 후 현우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야,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신문 기사 봤어. 응, 나도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 30년간 300명을 도우신 분이 내 할머니잖아.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거든. 그런 분을 두고 뭔 걱정이야.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분이라 아쉬운데. 동료의 말에 현우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결혼식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신문 기사 보셨죠? 응, 봤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놀랐어. 우리가 할머니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아버지도 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몰랐어. 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PD에게 연락해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며칠 후 촬영팀이 서울로 와서 현우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D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두고 부끄러워했다니. 결혼식에서는 어떠셨나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야말로 그날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셨는데.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일주일 전 현우는 급히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할머니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현우야. 마을 이장이 현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할머니 뵈러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할머니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실까 걱정되었습니다. 순애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현우예요. 문이 열리고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순애는 현우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갑자기? 할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순애는 현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셔라. 순애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렸습니다. 현우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사과해? 결혼식 때 제가 할머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요. 순애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하신 일들을 전혀 몰랐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순애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현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300명의 학생들을 도우셨다는 것, 마을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죠. 현우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다니. 정말 바보였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야말로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현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들도 도와드릴게요. 순애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 방송 나가는 거 아시죠? 응, PD님이 말씀해 주셨어. 저도 인터뷰했어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순애는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와, 이 맛이에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래,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 네, 정말 최고예요. 식사 후 현우는 할머니와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자랑스럽지? 이장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내 할머니 덕분에 우리 손자가 대학 갔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현우는 그제야 할머니가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실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은 30년간 300명을 키운 시골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순애의 일상과 봉사활동, 그리고 현우의 눈물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할머니를 두고 부끄러워했다니.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순애를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할머니세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에요. 손자분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방송 이후 순애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자신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 순애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우는 방송 다음 날 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방송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래,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할머니 일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현우야. 현우는 회사에 복귀해서 동료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방송 봤지? 정말 대단하시지? 부럽다. 그런 할머니를 두고 뭔 걱정이야. 몇 달 후 현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할머니세요. 30년간 300명을 도우신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사람들은 순애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현우의 회사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우 할머니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들도 함께 할게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 촌스럽다던 할머니 모습 속에 정말 큰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비로소 내 자리가 생겼구나. 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평생 찾던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